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제 로그라는 거를 처음 배웁니다. 로그. 좀 이제부터가 뭔가 이제 어렵게 어렵게 보이는 그런 걸 이제 처음 배우게 될 건데, 앞에서 우리가 지수 법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로그. 로그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배웠던 그 지수를 활용한 거예요. 뭐냐면 a의 x제곱, 예를 들어서 자 2의 세제곱이 8이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은 로그라는 기호를 쓸 건데, 로그는 기본적으로 어떤 루트와 같이 연산 기호라고 생각해야 돼. 우리가 루트 4는 2라고 쓰는 것처럼 로그도 루트의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돼. 무슨 말인지 되겠지? 속에 있는 어떤 숫자에 대해서 루트라는 연산을 하듯이 속에 있는 어떤 숫자에 대해서 로그라는 연산을 할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이 루트의 구조를 보면은 어떤 숫자를 루트 연산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이 있단 말이야. 뭐지? 로그는 이 값을 지수로 쓸 거야. 즉 로그라는 기호를 쓰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지수가 포함된 식이 있어야 로그를 쓰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 상황에서 로그 L 요렇게 써도 되고요. L 요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나는 밑에 걸로 쓸게. 로그를 쓰시고요. 이 로그 옆에 어떤 숫자를 쓰고 여기에 값을 쓴다고 했지. 근데 로그는 그 값을 지수 값으로 쓸 거야. 그 왼쪽 빨간 밑줄 친 부분을 로그로 쓴다면 값은 3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지? 이렇게 3 이렇게 쓴다고. 그리고 로그라는 기호는 기본적으로 숫자를 2개를 써야 돼요. 지수와 비슷하게 밑이라는 자리가 있고요. 오른쪽에 큰 숫자로 진수라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 보이지? 밑이랑 진수. 밑은 지수식에서의 밑이랑 똑같이 쓸 거야. 그럼 여기서는 2를 쓰는 거야. 그지? 그럼 나머지 안 쓴 게 8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8을 쓴다는 거야. 이해됨? 그럼 로그라는 건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밑을 얼만큼 거듭제곱해서 진수가 될 수 있느냐, 그 지수값을 쓰는 게 로그야. 이해됨? 이해됨? 요건 헷갈리는 거 없지? 그래서 로그는 기본적으로 지수 값을 쓰는 게 로그다. 요거를 알게 되면 2번 로그의 밑이랑 진수에 대해서 조건이 있어. 우리가 루트를 생각할 때 루트 안에 숫자가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렇듯이 로그라는 것도 조건이 있어. 얘는 자리가 2개니까 각각의 자리에 대해서 조건이 있어. 첫 번째, 밑자리는 1이 아닌 양수여야 돼. 로그는 아까 뜻이 밑을 얼만큼 거듭제곱해서 이 진수를 만드냐 이걸 쓰는 거라 그랬잖아. 그치? 밑이 1이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계속 거듭제곱해서 1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1을 빼는 거야. 그리고 양수여야 돼. 요거는 일단은 그냥 가지고 가세요. 그 다음에 진수는 요거는 이제 진수 법칙이랑 같이 생각하면 좋은데 밑이 양수여야 되고 진수도 양수여야 돼. 왜 그러냐면 밑이 만약에 음수여봐, 마이너스 2여봐, 그럼 그거를 거듭제곱 계속 했을 때 플러스도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밑이 양수여야 되고요. 밑이 양수가 되면 진수도 당연히 양수여야 되겠죠. 왜냐면 밑을 거듭제곱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렇게 2가지가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양수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0도 되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밑이 0인 거면 당연히 안 되겠지. 이해됨? 진수가 0이면 어떨까?
이것도 안 될 거야. 밑이 양수인데 이걸 거듭제곱해서 어떻게 0을 만들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0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겠죠? 요거만 일단 배우고 밑으로 내려갑시다. 자, 그러면은 대표 문제 1번 요거 볼 건데, 로그식에서 중요한 거 중에 하나는 아까 내가 지수식을 로그 연산을 써서 바꾼 거야. 둘이 결국에 똑같은 걸 얘기해주는 식이란 말이야. 그치? 왔다 갔다가 돼야 돼. 자, 무슨 말이냐? 자, 문제에서, 자, 그러면은 결국에 어떤 뭐라 그럴까? A의 B제곱을 C라고 했어. 이거는 지수 버전이란 말이야. 맞지? 이거를 로그 버전으로 쓰게 되면 아까 배웠던 거 똑같이 생각하면은 이 지수 값이 값으로 나오는 거고, 로그를 쓴 다음에 밑은 똑같이 진수는 요렇게 쓰면 된다 그랬어. 맞지? 그럼 결국에 얘네 둘을 둘 다 어떤 계산의 형태로 봤을 때 지수식은 결국에 밑을 거듭 제곱했을 때 얼마 되냐, 그게 중요한 거야. 이해됨? 이 값이 궁금할 때 지수식을 쓰는 거예요. 오케이? 로그는요, 어떤 거에 거듭 제곱했을 때 이 지수가 궁금해서 값을 쓴다 그랬어요. 맞죠? 얘가 궁금한 거야, 로그는. 이해되겠지? 자, 그럼 지금 봐봐. 이 B랑 C가 자리가 지금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대표 문제 1번을 봤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 B 값이야. 저 A가 포함된 로그식을 보게 되면 진수 자리에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럼 우리 위의 식으로 봤을 때 이 C 값이 궁금한 거야. 그러면은 로그로는 C 값을 알 수가 없어. 지수식으로 바꿔야 C 값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역시 왔다 갔다가 돼야 된다고, 문제에서 필요한 거에 따라서. 그럼 얘는 로그식, 지수식으로 다시 바꿔야 된다는 거 생각해야 돼요. 그때 바꾸게 되면은 A 루트 5분의 1이라는 것을 6제곱 했을 때 A 값이 된다는 거야. 맞지? 6제곱 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뒤에 것도 마찬가지. 지금 B가 궁금하니까 여기서도 25라는 것을 마이너스 2분의 1 했을 때 B 값이 된다는 거야. 요거 이해되지? 요건 앞에서 했던 그 지수 법칙을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답을 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겠죠? 요거는 문제 없지? 요건 좀 디테일하게 써주면은 결국에 거듭 제곱의 값, 다른 말로 진수가 궁금할 때, 요거는 거듭 제곱 자체, 다른 말로 그냥 지수가 궁금할 때 쓰는 거라는 거야. 되겠지? 이 용도를 모르면은 로그가 왜 나오는지가 아마 계속 헷갈릴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대표 문제 2번. 요런 거는 이제 항상 새로운 어떤 기호를 배우면 항상 배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기호, 이런 값이 정의되느냐, 정의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아까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로그의 정의는 밑도 생각해야 되고 진수도 생각해야 된다. 오케이? 아까 앞에서 위에서 했었어. 두 번째, 로그의 밑과 진수의 조건 하면서 배웠던 거야. 밑은 양수인데 1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1도 뺀다. 진수는 양수만 돼야 된다. 요거 두 개 하라는 거야. 그럼 얘는 밑이 x-5니까 x-5는 양수야. 그리고 x-5가 1이 되면 안 돼. 그 다음 진수는 요거니까 진수는
양수야. 요거 3개 부등식 풀어가지고 답 나오라는 거죠. 자, 요거 혹시 모르니까 요 부등식 푸는 것까지 같이 할게요. 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데 왜 안 되면 자, 요거 부등식을 다 모아놔야 되니까 각자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요거 지금 부등식 넘기면 x가 5보다 크다. 요거 이제 하나 있을 수 있겠죠. 요거 부등식 어떻게 풀어? 부등식은 항상 그래프로 푸는 거야. 2차 식이 보이니까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부등식을 풀려면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요.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말고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 왜 그러냐면 자, 이거 한번 다 넘기고 시작할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8 얘가 0보다 작은 건데 인수분해 형태로 가줘야 이걸 그래프로 그렸을 때 요렇게 그리겠죠. 이거 그리는 건 안 되면 안 된다. 이건 중3 거야. 요렇게 됐을 때 부등식을 그래프로 풀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그래프가 0보다 작다. 이 식은 항상 y 값이에요. 우리 y는으로 하잖아요. y 값이 0보다 작은 범위를 찾으라는 거야. 즉 위아래 중에서 아래 찾으라는 거기 때문에 x축을 기준으로 봐줘야 돼. 그래서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2랑 9가 알고 싶으니까 인수분해해서 가라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0보다 작은 범위니까 요 부분 되겠죠. 요 부분.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x의 범위가 2부터 9까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요 푼 거랑 요거랑 요것도 풀면 x가 6은 안 되겠죠? 요거 3개 이제 합쳐서 계산해 주면 되겠지. 이거 합치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정이니까 한번 잘 기억해서 갔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지수 법칙과 마찬가지로 로그도 어떤 로그를 계산하는 그 규칙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어떤 로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4의 제곱은 16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내가 2의 4제곱으로 써도 되지. 이렇게 해도 똑같이 16이란 말이야. 그치? 요거 발표할 거 하나. 요거는 로그로 똑같이 쓰면 로그 4의 16은 2야. 얘도 똑같이 쓰면 로그 2의 16은 4야. 요거 오케이? 수현 요거 오케이? 지수 그냥 로그 그대로 쓴 거니까 정의대로. 그럼 뭘 느낄 수 있냐면 이것들을 봤을 때 얘들을 봤을 때 위가 4에서 2로 바뀌니까 오른쪽이 2에서 4로 변했어. 근데 얘네들이 2, 4가 지금 여기에 있는 2, 4란 말이야. 여기 위에서 2가 4로 바뀌게 된 이유는 4라는 게 2의 제곱이기 때문에 2의 제곱의 제곱에서 2랑 곱하니까 4가 된 거예요. 맞죠? 그럼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4라는 게 2의 제곱이란 말이죠. 여기서 이 2의 거듭 제곱, 이 제곱이 중요한 거란 말이야. 이 2가 바깥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4가 된 거야. 맞지? 저 밑에 있는 2를 바깥으로 튀어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식을 2분의 1에 로그 2의 16은 2 요렇게 해줘야 다시 여기 위에 있던 지수 2를 바깥에 2분의 1로 꺼내줘야 반대편에 넘기면서 곱하기 2가 돼가지고 4가 되겠지. 요거 이해되면?
그럼 결국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 로그의 밑이 거듭 제곱을 가지고 있으면 앞에 개수를 역수 취해가지고 꺼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됨? 로그의 밑이 어떤 거의 거듭 제곱이면 이 거듭 제곱 지수를 로그 앞에 개수로 쓸 수 있는데 쓸 때는 역수로 썼어야 된다. 혹은 분모로 썼어야 된다. 이해됨? 똑같이 생각하면 여기서 내가 하나 더 쓸게. 로그 2에 4라는 걸 써볼 거야. 자, 로그 2의 4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야 돼. 밑이 2인데 이걸 얼만큼 거듭 제곱할 때 4가 될까? 제곱이지? 그래서 이 값은 일단 2가 되는 거야. 요건 그냥 로그 정의 물어보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랑 비교할 거야. 진수끼리도 거듭 제곱을 생각할 수가 있어. 위에 거는 16이 결국에 2의 4제곱이기 때문에 4가 된 거고 밑에 거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2가 된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럼 그 진수들의 거듭 제곱을 생각했을 때 위에서 밑으로 갈 때 거듭 제곱이 절반 되니까 지수도 절반 된 거야. 반대 거꾸로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은 진수에 대해서 거듭 제곱이 2배가 되니까 로그 값이 2배가 된 거야. 맞지? 그럼 얘는 결국에 어떻게 쓸 수 있냐? 이 진수가 2배 됐으니까 여기가 2배 된 거란 말이야. 그럼 로그 앞에 어떤 거를 곱하게 되는 건 로그 앞에 어떤 수를 곱하게 되는 건 진수의 지수를 곱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 이해되면 로그 앞에 어떤 수를 곱하는 건 봐봐 2에서 4가 되고 싶으니까 내가 곱하기 2를 할게. 그럼 왼쪽에도 곱하기 2를 하는 거잖아. 그럼 오른쪽 똑같은 만큼 왼쪽이 똑같아야 되겠지. 그럼 지금 이제 여기만 봐. 요게 똑같아야 돼. 그러면 2 로그 2의 4가 로그 2의 16이랑 똑같아야 돼. 그렇게 되려면 2의 제곱이 2의 4제곱이 돼야겠지. 앞에 있는 곱하기 2가 진수의 지수에 곱해져야 된다는 거야. 진수의 거듭 제곱에 곱해져야 4로 똑같이 맞춰준다는 거야. 오케이.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럼 결국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어떤 로그의 밑이나 진수에 거듭 제곱이 있을 때 그거를 꺼낼 수 있어. 꺼낼 수 있어. 거꾸로 생각해. 2 곱하기 2인데 이 곱하기 2가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 들어갈 수 있으면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 여기서도 위에서도 2의 제곱이면 이 2가 밖으로 나가서 2분의 1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럼 결국에 어떤 로그에 대해서 밑도 지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진수도 지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얘는 밑에 대한 진수는 아까 나올 때 역수 취해서 나온다 그랬어. 그럼 분모로서 쓸 수 있는 거고 진수에 대한 지수는 아까 그냥 나온다 그랬지. 그냥 나올 수 있어. 그럼 분자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의 로그의 a분의 b는 c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헷갈리면 그냥 봐. 이거는 너무 따지진 않을게. 로그에 대해서 밑과 진수에 각각 거듭 제곱이 있을 수 있다. 그건 바깥으로 꺼낼 때 밑은 분모로 나오고 진수는 분자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 개수로서 곱해지는 거야. 로그 앞에 개수로서 곱해지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대표 문제 3번 같은 거를 하나 더 해야 되는구나.
자, 여기 이제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다 써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거라서. 칸이 모자라면 그렇게 쓰시고요. 자, 또 뭘 해볼 수 있냐면 자, 로그의 2의 8이랑 로그의 2의 4를 내가 더 해볼게. 로그 2의 8은 값이 3이죠? 로그 2의 4는 값이 2죠? 3 더하기 2니까 값이 5가 돼야 돼. 값이 5가 되는 건 로그 밑을 2로 썼을 때 몇을 써야 돼요? 2의 5제곱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32가 되겠지? 이거 오케이? 그럼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냐면 로그에 대한 덧셈 연산에 대해서 밑이 똑같으면 진수끼리는 곱해져야 돼요. 이해됨? 로그의 밑이 똑같으면 덧셈을 할 때 진수끼리 곱해져야 돼요. 헷갈릴 거야. 동일하게 뺄셈을 해볼게요. 그러면 4 빼기 2가 돼서 2가 되겠지. 얘는 로그 2의 4가 되겠지. 로그끼리 뺄셈을 하게 되면 항상 중요해. 일단 밑이 같아야 계산을 하든 말든 할 수 있어. 밑이 같을 때 뺄셈을 하게 되면 진수끼리 나눗셈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꺼번에 좀 많이 배워요. 이 타이밍에. 여기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 자, 아까 뭐라 그랬냐? 첫 번째, 로그에 대해서 밑에도 지수가 있을 수 있고 진수에도 지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럼 얘는 분모와 분자로서 개수에 나타나게 된다. 오케이? 두 번째, 로그에 대해서 밑이 똑같으면 진수끼리 곱셈을 하는 거야. 오케이? 밑이 똑같을 때 뺄셈을 하게 되면 진수끼리 나눗셈을 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마지막으로 그냥 아까 넘겨짓긴 했는데 어떤 숫자가 하나가 있어서 이거를 로그 기호로 쓰고 싶으면 사실 밑을 아무거나 한다고 했을 때 진수는 이거에 대한 요거만큼 요렇게 써주면은 이거는 항상 쓸 수 있어요. 이걸 로그 2가 아니고 로그 3으로 써도 상관이 없죠. 로그 100으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어. 로그 2에 3 더하기 2 이렇게 하래. 로그끼리 덧셈은 배웠단 말이야. 하려면 밑이 똑같아야 돼. 그럼 오른쪽에 있는 자연수 2를 밑이 2인 로그로 바꿔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저 4번 규칙을 쓰게 되면은 로그 2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조금 헷갈릴까? 자, 이거 순서를 바꿔볼게. 로그 3의 2 더하기 2라고 할게. 그럼 얘도 밑이 3인 걸로 바꿔줘야겠지? 그래야 로그 덧셈을 할 수 있으니까. 로그 덧셈을 할 때 밑이 3이라고 해. 그때 여기가 2가 튀어나오려면 3의 제곱으로 써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로그 3의 제곱으로 해야 2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됨? 오케이? 요거 4개를 가지고 기본 연산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면 대표 문제 3번.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로그끼리 지금 덧셈 뺄셈 연산이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 해보면 좋겠다라고 느낄 거야. 맞지? 이때 유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로그끼리 덧셈 뺄셈을 할 때 밑도 같아야 되지만 개수가 같아야 돼. 개수가 다르면은 연산이 안 돼. 오케이? 그럼 저 2분의 1을 어떻게 없애주냐? 아까 저 1번 규칙을 생각하면 밖에 안에 있는 거듭 제곱을 밖으로 꺼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밖에 있는 거듭 제곱을 안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보면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아까 내가 얘기한 걸 생각하면 분모에 2가 있으니까 이 밑에다가 제곱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이 2분의 1을 로그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 요거 오케이? 자, 근데 조금 더 생각하면 이 2분의 1 자체를 분자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2분의 1 자체를 이 진수에다 적용할 수도 있어. 이거 이해돼? 내가 분모분의 분자라고 했지만 결국에 분수의 그 특성을 생각을 했을 때 분자는 그냥 말 그대로 앞에 있는 개수 숫자로 봐도 되지 않아? 분모를 1로 보겠다는 거야. 분수가 있을 때 분모를 1로 보고 분자를 분수로 보겠다는 거야. 그럼 그거를 진수에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 2분의 1 제곱하는 건 아까 지수법칙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뒤에 있는 식들을 봤을 때 전부 밑이 로그가 5야. 그럼 밑을 건드는 거는 더 복잡하게 가는 방법이란 말이야. 그때는 앞에 있는 개수 2분의 1 자체를 지수로서 바라봐서 진수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죠. 121분의 25에다가 루트를 씌우겠다는 말이에요. 요거 이해되겠지? 그럼 얘는 쓰게 되면은 로그 5에 바로 할게요. 그럼 11분의 5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지? 빼기 로그 5에 11분의 125. 그럼 앞에 두 개만 생각을 하면은 로그끼리 뺄셈에서 밑이 똑같고 개수도 똑같다. 그럼 이제 아까 위에서 배웠던 걸 할 수 있다는 거야. 로그끼리 뺄셈은 진수끼리 나눗셈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로그 5에 11분의 5 나누기 11분의 125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진수 자리야. 그럼 로그 5에 11분의 5 곱하기 125분의 11이니까 약분되고 약분되면 2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로그 5에 25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계산했을 때 그렇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럼 나머지 연산들 이어서 해보세요. 일단 이 뒤에 있는 거 두 개 한번 지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거 두 개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일단 당연히 첫 번째 들어야 되는 생각은 로그 밑이 5인 것끼리 덧셈을 하고 싶으니까 앞에 있는 개수를 집어넣을 거야. 앞에 있는 개수를 집어넣는데 분모에 넣을 수도 있고 분자에 넣을 수도 밑에 넣을 수도 있고 진수에 넣을 수도 있어. 근데 밑은 안 건드려야 나중에 로그의 덧셈이 되겠지. 그러려면 개수들을 전부 진수에 대한 거듭 제곱으로 넣어줘야 돼. 좋아, 다시 이렇게 밑 쓰고 밑도 써야지. 밑 있잖아. 5 있잖아. 5라고 쓴 거야? 더하기. 자, 같이 해보자. 자, 봐봐. 밑은 안 건들 거야. 그럼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생각하면은 얘도 요로 올라가고 얘도 요로 올라가는 거지. 얘네들의 지수로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아까 밑과 진수에 대해서
지수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꺼내진다고 했으니까 안으로 넣을 때도 지수로 넣어야 돼. 그러면은 2가 3의 지수로 올라가니까 로그 5의 9가 되겠지. 2분의 1도 81분의 25라는 이 진수의 지수로 들어가야 돼. 81분의 25에 2분의 1제곱이 돼야 된다고. 오케이? 근데 요거는 루트를 씌우는 작용이지, 그지? 그러니까 뒤에 거는 로그 5의 9분의 5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앞에 건 아까 로그 5의 9였고. 그럼 이제 밑이 똑같고 개수 정리됐으니까 덧셈을 하면 진수끼리 곱한다. 덧셈은 진수끼리 곱이다. 그럼 9, 9 날라가니까 로그 5의 5가 되겠지. 맞지? 그럼 뒤에는 로그 5의 5고 앞에는 로그 5의 25분의 1이었어. 두 개를 또 이제 더하는 상황이야. 그지? 그럼 최종 정리해주면 로그 5의 25분의 1 더하기 로그 5의 5니까 또 진수끼리 곱해야 되겠지? 그럼 날라가니까 5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자, 희수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어? 몇이야? 마이너스 1. 그렇지. 마이너스 1로 나와야겠지? 진수를 밑을 거듭제곱해서 진수 나오는 건데 분수가 됐다. 앞에서 지수법칙 생각하면은 일부 기본적으로 음수 돼야 역수 취하면서 분수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지금 한번 다시 정리 잘 해보세요. 지금 학원을 가거나 속성 인강을 듣거나 다른 데서 듣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잘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 나중에 모의고사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런 정의나 방법 자체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 그냥 1, 2, 3, 4 외워가지고 그냥 해도 되지. 뭔가 지수 법칙도 중학교 때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곱하면 지수끼리 더한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원리를 좀 더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되겠죠? 정리 다 된? 시간 더 줘? 써. 다시. 다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대표 문제 4번. 대표 문제 4번. 자, 로그 안에 로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항을 봤을 때, 요 항을 봤을 때 진수 자리에 로그 들어가 있는 거 보이지? 진수 자리에 로그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크게 봐라. 우리 앞에서 루트에 루트 씌운 것처럼 생각하면 돼.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크게 넓게 봤을 때 밑이 3인 로그 2개 덧셈이야. 오케이? 밑이 3인 로그 2개의 덧셈이야. 그러면은 아까 배웠던 걸 생각하면 진수끼리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해줘야 되지. 곱해줄 거야. 그럼 얘는 다시 쓰게 되면 로그 3의 로그 3의 2 곱하기 로그 2의 27 요걸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고민을 해야지. 로그끼리의 곱이 대체 뭔가? 여기서 로그끼리의 곱을 배울 거야.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어. 로그는 기본적으로 지수 값이야. 지수끼리 곱하는 거지? 그럼 앞에서 지수끼리 곱하는 건 우리가 거듭 제곱으로 배웠어. 그지? 이해됨? 지수끼리 곱을 하는 상황은 어떤 거듭 제곱에 다시 거듭 제곱을 하는 상황이잖아.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어떤 규칙이 있냐? 예를 들어서 자 로그 2의 4 곱하기 로그 4의 16 이걸 해볼게요. 이렇게. 자 왼쪽은 값이 몇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로그의 정의를 생각하면 값이
2죠. 얘는 생각하면 값이 2죠. 그럼 2 곱하기 2야, 맞지? 그러면 얘는 값이 4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얘는 아까 2의 제곱이 4였던 거고 얘는 4의 제곱이 16이었던 거예요. 맞죠? 그럼 지금 여기 4랑 여기 4랑 똑같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4 자리 대신에 얘가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2의 제곱에 제곱이 되니까 16이 되는 거예요. 지수법칙 생각하면 로그는 전부 다 지수만 궁금한 거야. 그러면은 요 부분이 궁금한 거죠? 2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4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랑 여기가 똑같으면 여기랑 여기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 얘가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2의 4제곱은 16 이 식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요거 이해됨? 여기랑 여기랑 똑같으면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 거니까 얘가 여기 들어가는 것까지 무조건 되는 거야. 그럼 무조건 이 식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결국에 지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식에 대한 지수와 두 번째 식에 대한 지수가 곱해지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지수값, 로그 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여전히 밑이랑 진수가 있어. 그럼 얘는 로그 2의 16으로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됨? 그러면은 로그끼리 곱할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어떤 분수에 대한 약분으로 생각해도 좋아. 아까 4 앞에 4는 진수고 뒤에 4는 밑인데 이게 똑같으면 앞에 있는 게 여기로 들어가면서 식이 이렇게 만들어진대. 앞에 있는 밑이 그대로 밑이 되고 뒤에 있는 진수가 그대로 진수가 되는 거야. 이해됨? 로그 2개 곱셈을 할 때 진수와 밑이 하나씩 짝지어서 같으면 남은 거에 밑이 되고 진수가 진수가 되는 거야. 어떤 그냥 약분의 개념으로 생각해도 좋아. 약분은 아니지만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로그 2의 4랑 로그 4의 2라는 걸 해볼게. 그럼 얘는 로그 2의 2가 되겠지? 그럼 얘는 값이 몇이야?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얘가 값이 2였고 얘는 값이 몇일까? 2분의 1인 거 알겠어? 4에다가 2분의 1 제곱해야 2 되니까. 그럼 얘는 또 씌우시면 2의 제곱이 4가 되는 거고 4의 2분의 1이 2가 되는 거야. 여기랑 여기랑 똑같으니까 얘를 여기에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2의 제곱에 2분의 1 하는 거란 말이야. 그 값이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 앞에 있는 2가 밑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2가 진수가 되는 거다. 그래서 얘가 여기로 오는 거고 얘가 여기로 오게 되는 거다. 이해되겠지? 요거를 알고 있으면 일단 다 쓸 건 요걸 알고 있으면 대표 문제 4번 대표 문제 4번 다 썼어요? 다 썼어? 안 썼으면 얘기만 해줘. 조금 기다려줄 수 있으니까. 다 썼어요. 그럼 대표 문제 4번을 풀 때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로그 3에 2 곱하기 로그 2에 27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얘랑 이제 똑같기 때문에 얘 대신에 로그 3에 27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럼 얘는 지금 다시 쓰면 바깥에 로그에 대해서 밑이 3이고 진수를 다시
로그 3에 27로 쓴 거야. 이거 오케이. 로그 3에 27 값 몇이야? 3. 그럼 얘는 로그 3의 3인 거야. 그지? 로그 3의 3은 값이 몇이야? 1. 그래서 답이 1 되는 거야. 되겠죠? 아, 요거는 해야겠다. 자, 유제 4-1번. 자, 로그 A의 B가 로그 B의 A가 성립한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지금 요거랑 요거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싶은 게 지금 얘랑 얘는 미치랑 진수가 위치가 바뀐 상황이야. 2가 4가 되는 거랑 4가 2가 되는 걸 생각을 했을 때 그 지수는 당연히 역수관계 돼야 돼요. 이거 오케이? 당연히 역수관계가 돼야 되겠지. 2의 제곱이 돼서 4가 되는 거면 4는 2분의 1 해야 2 될 거니까. 그러면 로그에 대해서 밑과 진수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건 반대로 역수 취했다는 거야. 오케이?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 분의 1로 써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됨? 요거 할 때 많이들 실수하는 게 역수 취하라고 했는데 이 진수만 A분의 1로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 처음에 배우면. 로그 값 이게 아니고 로그 값 전체에 대해서 분의 1인 거야. 진수에 대한 역수가 아니다. 로그 값 전체에 대해서 1이다. 요거는 앞에는 다 있어. 앞에 여기 다 있으니까 보면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아시라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봤을 때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가 성립한대. 여기서는 팁이 하나 있는데 로그끼리 곱하는 상황이 아니면 밑이 다른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여기서는 밑이 다르더라도 로그끼리 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수와 밑이 짝짓는지 한번 보면 좋아. 근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곱셈이 아닌 상황에서는 무조건 밑을 맞춰줘야 돼. 그럼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인데 밑을 하나로 통일해주고 싶은 거야. 그때 위에 걸 생각하면 역수 취하면서 밑과 진수 위치를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로그 B의 A를 로그 A의 B 분의 1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요거 대신에 요걸로. 그럼 이 식은 다시 쓰게 되면 로그 A의 B는 로그 A의 B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로그 A의 B의 거듭 제곱이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제곱이 1이니까 할 수 있는 게 로그 A의 B가 1일 수도 있고 로그 A의 B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 자, 로그 A의 B가 1이면 결국에 어떤 식이 끌어나오는 거야? A의 1제곱이 B니까 A랑 B랑 같다는 게 되는 거야. 여기서는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B니까 B가 A분의 1이 B가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지?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저 식에 적용해가지고 최소값을 구하면 돼요. 요게 1번, 요게 2번. 자, 1번 집어넣어 보면 A 대신에 B 넣어도 되고 B 대신에 A 넣어도 되고. 오케이? 자, 나는 B 대신에 A 넣어볼게. 그러면 2A 제곱 4A 플러스 16A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2A 제곱 플러스 20A 이렇게 될 거야. 이거에 대한 최소값 구하래요. 이거 할 줄 알아? 너네들이 최소값 구할 수 있는 건
1학년 때 배운 산술기하 아니면 중등 때 배운 2차식의 완전제곱 꼴의 꼭지점밖에 없어요. 얘는 2차식이죠. 그럼 2차식 완전제곱 하는 거 알죠? 앞에 묶어가지고 하는 거. 요거는 뭐 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50으로 나오는데 안 되겠죠. 왜냐면 A랑 B랑 둘 다 양수라 그랬거든. 오케이. A랑 B랑 둘 다 양수라 그랬기 때문에 안 될 거야. 그럼 이제 2번으로 가는 거죠. 1번이 안 되니까 2번으로 가면 이번엔 B 대신에 A분의 1 넣을게요. B 대신에 A분의 1 넣으면은 2 더하기 4A 더하기 A분의 16이죠. 이거 최소값 구하래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 2차식 아니면 산기다. 산기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두 개가 특히 문자끼리 곱했을 때 없어지냐? 없어지죠? 앞에 2는 그냥 2니까 유지하고 산기 했을 때 2 루트 두 개 곱하는 거 맞지? 그럼 64니까 루트 하면 8 아니야 그지? 8이 16에 2 더하니까 18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럼 얘는 최소값 18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오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대표 문제 5번인데요. 저희가 아까 배웠던 규칙으로 풀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당연히 계산 순서만 알려주면 괄호 안에 있는 거 두 개부터 먼저 계산해야 되겠지. 만약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아예 모르겠으면 내가 지금 앞에 식을 하나 썼는데 그게 왜 그런지 한번 고민해봐. 준비했어?
빼기가 아니고 같다로 쓴 거야. 같다. 그러면 얘 대 얘가 여기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럼 얘 빼기 얘네 해볼 수 있지. 왜냐면 밑이 똑같으니까 진수끼리 나누는데 7 세제곱 해야 돼. 얘는 7제곱 아니야. 쉽게 나눠서 된다잖아. 수연아 49에서 343 빼는 거면은 분모가 343을 해서 나눗셈 하는 거잖아. 그럼 7이요 7분의 1이요. 자, 봅시다. 봐봅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왼쪽 거 계산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요건데요. 그러니까 일단 밑을 통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야. 맞지? 그러면은 당연히 밑을 통일시키려면은 2를 우리 아까 배웠지만 4를 2로 바꾸는 방법은 해봤어요. 얘가 2의 제곱이니까 여기 제곱을 밖으로 꺼낼 수 있단 말이에요. 앞에 개수 2분의 1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밑을 2로 바꾼다고 해서 뺄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개수를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똑같이. 그럼 결국에 이 2분의 1을 여기 위에 또 올려야 돼. 그럼 343에 2분의 1을 하겠다는 거야. 343은 7의 세제곱이거든. 그럼 뭔가 좀 까다로운 느낌이 들 수 있어. 그래도 할 수는 있어. 그럼 저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로그 2의 7 빼기 로그 2의 343의 2분의 1인데요. 그죠? 343은 7의 세제곱이니까 7의 세제곱의 2분의 1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쓰게 되면 로그 2의 7 빼기 로그 2의 7의 2분의 3이야. 왜냐면 거듭제곱이면 곱이니까. 그지? 그럼 얘네들이면 밑이 똑같으니까 진수끼리 나눗셈 하는 거예요. 그럼 7 나누기 7의 2분의 3이야. 그럼 지수끼리 뺄셈 하면 되겠지. 그러면 로그 2의 7의 1 빼기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도 돼. 그러면은 로그 2의 7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야. 그거 말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요렇게 하는 건데요. 저런 게 옮기는 게 까다로우면 반대로 작은 지수를 키울 수 있어. 얘를 이걸로 키웠다는 건 얘가 지금 여기 제곱한 거란 말이야. 그치? 그치? 제곱한 거면은 원래 식을 돌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 2가 이렇게 곱해져야 원래 식이랑 똑같아요. 맞죠? 이 2를 위로 올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어떤 분수의 분모와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하면 수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로그의 밑과 진수에 대해서 똑같은 거듭제곱을 했을 때는 값이 바뀌지 않아요. 밑과 진수에 똑같이 제곱이든 세제곱이든 2분의 1 제곱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 제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똑같이 했을 때는 값이 변하지 않아요. 그럼 앞에 거를 로그 4의 49로 바꿔가지고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럼 얘는 로그 4의 49 빼기 로그 4의 343이니까 나눗셈을 하는 거죠. 그럼 아까 이게 7의 제곱이었고 이게 7의 세제곱이니까 나눗셈 하면 지수끼리 빼기니까 7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얘도 뭐 밑을 2로 바꿔주면 2의 제곱이니까 앞에 2가 꺼내져서 2분의 1 로그 4 2의 7인데 그지? 2의 7의 마이너스 1인데 그지? 여기서 2분의 1 또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어차피 값은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된다. 차이는 상관없고 방법의 차이가 있다. 근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똑같이 나올 거다. 자, 2번은 제가 할게요. 2번 제가 하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로그를 보면은 생각이 많아져. 왜냐면은 뭔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가지고 진수와 밑을 거듭제곱해서 키울 수도 있고 거꾸로 이렇게 뭔가 진수나 밑에 거듭제곱이 있으면은 막 다 빼고 싶기도 하단 말이야. 근데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로그끼리 덧셈을 하려면 일단 개수가 똑같아야 돼. 근데 거듭제곱 보인다고 막 빼버리면 개수가 달라지는 거야. 거기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라고. 꺼낼 거면 개수를 똑같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서 꺼낸 다음에 진수로 올리던가 진수에서 꺼낸 다음에 밑으로 내리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 밑을 맞추면서도 개수는 안 바꾼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는 예를 들어서 밑에 49를 7로 바꿔줄게요. 얘는 로그 원래 7의 제곱이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 2분의 1을 진수로 올려야 덧셈이 된다는 거야. 진수로 올리면 로그 7의 4의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내가 2로 대신 써도 되겠죠. 그럼 얘는 결국에 로그 7의 2가 되니까 진수끼리 곱하는 거라서 로그 7의 16 이렇게 되는 거야. 정확하게 써줄게. 헷갈리면. 얘도 다시 쓰게 되면 로그 7의 8은 그대로 있고 뒤에 거를 처음에 얘가 7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로그 7의 4로 쓸 수 있다. 얘는 진수의 지수로 그냥 그대로 올라갈 수 있다. 저 계산을 해주면 4의 2분의 1이니까 2다. 그럼 밑이 똑같아졌으니까 진수끼리 곱셈해주면 이렇게 된다. 너무 쫄지 말고요. 어차피 클리닉의 많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단련이 될 거기 때문에 그 광안정에서 뭐 질문도 많이 하시겠지만 뭔가 우리가 루트 연산 같은 걸 처음 배우는 것처럼 좀 어색하긴 한데 나중에 되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어서 할게요. 아까 밑에서 여기 나왔으니까 로그 2의 7의 마이너스 1 요거랑 로그 7의 16 요거 두 개 하는 거예요. 로그끼리 곱셈을 할 때는 이때는 개수를 막 다 꺼내도 돼. 왜냐면 개수도 결국에 곱이거든. 예를 들어서 얘를 할 때 앞에 2분의 1도 꺼내셔도 되고요. 뒤에 16에도 어찌 보면 거듭제곱 4가 있으니까 4도 꺼내도 돼요. 4의 로그 2의 7의 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차피 다 곱셈을 하는 거면 로그끼리 연산만 생각을 했을 때 밑이랑 진수랑 자리가 바뀌었네. 얘네들은 아까 역수 관계라 그랬다. 그럼 약분이 되는 거다. 오케이. 그러면 얘만 나오니까 곱해주면 답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다. 로그끼리 곱셈을 할 땐 막 다 꺼내도 상관없다. 지수들을. 근데 덧셈을 할 때가 포인트다. 유제 5-1번 한번 해볼까요? 유제 5-1번. 저 괄호 쳐져 있어서 헷갈리는데 로그 두 개 지금 곱하는 상태야.
안 되는 사람 앞에 보세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수 쪽 내가 할 때는 연산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뭔가 따지진 않았거든. 그냥 다 지수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트가 돼 있으면 다 지수로 바꾸면 거의 풀리니까. 근데 로그는 지금 보면은 될 수 있는 연산 방법을 내가 엄청 많이 알려줬단 말이야. 당연히 걔네들의 방법을 다 숙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는 걔네들의 그 용도, 특히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왜 그걸 썼는지를 같이 생각을 하는 게 좋아. 5-1번을 봤을 때 로그끼리 두 개를 곱하는데 그 결과가 로그 하나야. 아까 앞에서 배웠던 걸 생각을 하면 로그 두 개를 곱할 때 진수 하나랑 밑 하나가 같으면은 로그가 하나로 합쳐진다 그랬잖아. 그 생각이 먼저 들어야 돼. 그렇게 되는 걸 보려면 왼쪽에 진수가 5인 게 보이고 오른쪽에 밑이 125인 거 보이면 125를 내가 5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그건 나는 로그 곱셈 약분이라고 칭한 것 뿐이야. 그럼 당연히 그 다음 줄 내려갈 때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제하고 로그 2의 5랑 로그 5의 x 곱셈을 먼저 하겠지. 그럼 로그 2의 x를 쓸 거란 말이야. 그럼 앞에 3분의 1이 있어. 그럼 저 3분의 1을 다루는 방법이 두 개인 거야. 3을 분모로 보고 2의 세제곱을 할지 3분의 1을 분자로 보고 x의 3분의 1 제곱을 할지. 근데 결과에서 로그 8이라 그랬으니까 분모의 세제곱을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간 거야. 그런 거를 고민을 밟아가면서 하는 게 나중에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한 거구나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단순히 풀이 과정만 쓰지 마시고 저런 근거들도 같이 써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쓰는 거 실패하지 말고 똑같이 써. 나도 최대한 줄여서 쓰는 거 있는 거야 지금. 자, 됐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배웠으면 사실 그 로그 연산은 다 배운 거라서 그 다음은 거의 그냥 똑같이 계속 가면 되고요. 이 대표 문제 6번까지만 이제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될 거예요. 대표 문제 6번. 요거는 이제 대표 문제 6번에 6-1번. 저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로그에서 제일 자주 쓰는 연산 중에 하나 요건데, 대표 문제 6번 자체는 그냥 그 증명을 하는 유형이라서 같이 해볼게요. 대표 문제 6번부터. 자, 요거 우리 아까 하긴 했던 거야.
진수의 거듭제곱이 있을 때 이걸 앞에 개수로서 뺄 수 있다는 거. 그걸 이제 증명하는 과정을 지금 박스 문제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로그 a의 x를 r이라고 놓으면 x네, 진수 물어봤네. 그러면은 미체의 거듭제곱이죠. a의 r제곱이므로 x를 n제곱하면 이거에 다시 n제곱한 거기 때문에 a의 nr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얘는 다시 nr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지금 지수니까 이 nr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로그를 다시 쓰면 얘가 이번엔 미치고 얘가 진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바로 로그 a의 x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 이거 오케이? 이 식을 로그로 바꿀 건데 로그 값으로 쓰고 싶은 지수를 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얘가 미치고 얘가 지수고 얘가 진수가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로그 a의 x의 n제곱을 낙한에 쓸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요거는 그냥 증명. 노트 할 사람 노트 하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6-1번 자, 얘도 마찬가지로 따라가 볼게요. 자, 로그 a의 b는 x, 로그 c의 a는 y로 놓으면은 여기서 요렇게 되고 여기서 요렇게 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거야. 그 다음 여기서 b라는 거를 지금 보면은 a의 x제곱에서 a가 c의 y래. 그래서 a 자리에 c의 y가 들어간 거야. 그럼 여기서 b는 c의 y라는 거에 x 거듭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c의 xy 나온 거야. 아까 했던 비슷한 논리가 있었지. 여기서 로그식을 다시 쓰게 되면 얘가 또 지수니까 지수가 나온다. 그럼 로그 쏜다는 거 알겠지. 근데 얘가 미치고 얘가 진수니까 로그 c의 b 이렇게 될 거야. 이해되지? 근데 여기서 x랑 y 대신에 이 로그 값을 다시 쓴다고 생각을 하면 x, y 대신에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c의 a 이렇게 쓴다는 거야. 그게 아까 각칸에 그대로 있었던 로그 c의 b 이렇게 쓸 수 있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서 양변을 로그 c의 a로 나눠주게 되면 얘가 이제 분모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지? 이해는 그렇게 하고 나는 우리가 여기 나눗셈을 할 때 나누는 게 0이 되면 안 되잖아. 나누는 게 0이 되면 안 되는데 여기서 a가 1이 아니면 이 로그를 봤을 때 진수가 1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미체 거듭 제곱을 했을 때 1이 되는 값 0이죠. 로그의 진수가 1이면 항상 값은 0이야. a가 1이 안 되니까 로그 값은 0이 안 돼서 나눗셈이 가능하다. 그 문장을 지금 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럼 그래서 얘를 이제 항상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요거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로그 a의 b가 있어. 근데 우리가 뭔가 연산을 하다 보니까 밑이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가 필요한 거야. 내가 로그 값을 로그 a분의 b라는 어떤 로그 값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얘는 지금 밑이 a인 상황이잖아. 앞에서 배웠던 거 생각하면 역수 취했을 때 밑을 b까지도 만들 수는 있어. 근데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밑이 c인 로그가 필요해. 그 경우에 저렇게 분수로 분리해서 갈 수 있다는 거야. 분수 형태에서 둘 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c를 밑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원래 로그에서 밑이 분모의 진수가 되는 거고
원래 로그에서 진수가 분자의 진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저거는 용도가 저렇다는 거야. 되겠지? 그 다음 대표 문제 7번. 대표 문제 7번. 자, 요거 한번 볼 겁니다. 자, 로그 27에 루트 63 요거를 a, b를 이용하여 나타낸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거를 써가지고 얘를 이제 표현하게 나오는 그런 문제죠.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최대한 여기서 어떻게 쓸 수 있을지를 숫자 배치를 보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일단 앞에 로그 8의 3이랑 로그 8의 7이 있어. 얘만 봤을 때는 로그 밑이 똑같으니까 덧셈 뺄셈이 일단 쉬운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분수보다는 그냥 덧셈을 했을 때 3, 7에 21까지는 눈에 보여. 그러고 오른쪽을 봤을 때 로그 21이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럼 저걸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아까 말했던 게 이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그가 있는데 이거를 문제에서 지금 얘네들로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우리가 가진 로그가 있는데 실제로 원하는 이걸로 표현하고 싶은 건 밑이 8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얘도 아니고 새로운 거지? 그럼 아까 생각했던 거 생각하면 분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얘는 분수 형태에서 밑에도 로그가 있고 위에도 로그가 있는데 밑은 우리가 원하는 걸로 아무거나 넣을 수 있어. 우리가 원하는 게 8이란 말이야. 8로 넣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분모의 진수가 원래의 밑이 되는 거고 분자의 진수가 원래의 진수가 된다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분모는 얘랑 얘를 더하는 형태가 되겠지. 21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a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분자는 일단 루트가 있으니까 3이랑 7 가지고 루트를 만들 수 없으니까 루트는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루트는 결국에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꺼낼 수가 있지. 2분의 1에 로그 8에 63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요거 오케이? 그럼 이제 63만 저 A, B 조합해서 만들어주면 되지. 97에 63이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7 아니야. 근데 그걸 로그니까 덧셈으로 바꿔줘야 돼. 그럼 A 더하기 B지? 그럼 얘는 2분의 1에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야. 답을 봤을 때 분자에 2분의 1이 없으니까 위아래에 2만 한번 곱해주게 되면 2A 더하기 2B분의 2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요거는 중요하니까 요 빈칸에다 한번 쓰자. 로그 A의 B는 로그 C의 A 로그 C의 B. 공식은 이렇고 용도를 기억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가진 로그 A, B를 제외한
다른 C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만드는 방법.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대표 문제 8번은 해보세요. 요거는 넘어갑시다. 요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대표 문제 9번. 이거 자,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문제가 다 복잡하진 않은데 이제는 다 배웠던 거에 대해서 그냥 연산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가 같은 거 식을 조금 정리해가지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 675, 특히 로그 문제에서 이렇게 큰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거에 거듭제곱인지 고민해서 거듭제곱 보이면 빼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675는 5에 안 되는구나. 675는 어떤 거듭제곱이 아니네요. 그죠? 120 아니지. 155니까 5 하면은 31. 어떤 거에 거듭제곱이 아니네. 그럼 얘는 그냥 해야 되네요. 그럼 지금 675를 보니까 어떤 거에 거듭제곱이 아니야. 그때 로그끼리 더하고 싶어. 로그끼리 덧셈이니까 할 수 있는 건 개수를 일단 올리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로그 675에 3의 a제곱 더하기 로그 675에 b5의 b제곱을 했더니 c가 된 거야. 얘는 로그 675에 3의 a제곱 곱하기 5의 b제곱 이렇게 된 거죠. 얘가 c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여기서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A, B, C가 전부 자연수라 그랬어. A, B, C가 자연수라 그랬고, 그럼 기본적으로 이 숫자의 형태는 675의 C 거듭제곱인데 C도 자연수야. C가 자연수니까 얘도 어떤 675의 자연수 거듭제곱이 돼야 되겠죠. 675 숫자를 아까 다시 뜯어보면 675라는 게 5 하게 되면 35구나. 135. 5 하게 되면은 27. 3, 9, 3, 3이니까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돼요. 맞죠? 그 말은 C가 만약에 C가 1이면 여기가 675 돼야 되니까 A가 3 돼야 되고 B가 2 돼야 되는 거죠. 맞지? A, B, C의 최대 공약수 3이라고 했으니까 저건 아니겠지? C가 2가 되면 어떻게 될까? C가 2가 되면 여기는 675의 제곱이 돼야 돼요. 이거의 제곱이 돼야 돼요. 그럼 각각 A, B는 요거만큼 더 곱해지겠죠. 그럼 얘는 값이 6이랑 4가 될 거야. 최대공약수 3이 안 되죠? 그럼 여기서 3까지 가볼 수 있고, 그럼 요거에 다 3배, 3배 해주는 거예요. 그럼 6이랑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최대공약수 3 되니까 9, 6, 3 요게 답이 돼서 답이 18 이런 식으로 된다. 오케이. 되겠지? 요거 되면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여기서 지금 헷갈리는 부분 있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대표 문제 10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가 나오고 있네요. 2차 방정식의 두분이 저거일 때 B분의 A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A랑 B가 궁금하니까 보는데 딱 봤을 때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A 값은 1이랑 로그 4의 7을 더하는 거고 B 값은 1이랑 로그 4의 7을 곱하는 거야. 자, B분의 A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쟤는 분수로 썼을 때 B는 로그 4의 7 요렇게 쓰고 싶어. 곱하기 1이니까 상관없이. 분자는 1 더하기 로그 4의 7이란 말이야. 이걸 대체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아까 앞에서 배웠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로그에 대해서 요거를 역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돼. 분수 형태의 밑이 동일한 로그의 분모 분자는 반대로 진수 두 개를 각각 밑과 진수로 가지는 어떤 로그 형태 하나로 딱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얘랑 얘가 똑같으면 얘를 각각 밑 지수로 해서 그냥 로그 한 세트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야. 얘는 지금 봤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형태를 봤을 때 정답들이 어떤 로그의 형태란 말이야. 이거를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기 때문에 밑이 동일한 두 개의 로그로 만들어줘야 돼. 그 밑이 여기가 로그 4의 7이니까 여기를 로그 4의 모시기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이 1도 로그 밑을 4로 만들어줘야 돼. 그럼 얘는 로그 4의 4로 쓸 수 있겠지. 거기서 덧셈을 먼저 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로그 4의 4랑 7은 곱하겠지. 덧셈이니까 4, 7에 28 분의 로그 4의 7이니까 밑이 똑같으면 한 로그 세트에 대해서 얘를 밑, 얘를 진수 이렇게 써도 되겠다. 얘되면 그래서 답이 4번 됩니다. 일단은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그래도 되게 천천히 설명하는 편이긴 한데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내가 식만 쓱쓱쓱 쓰고 넘어가 너네도 수만 쓱쓱 쓰고 넘어가는데 지금 일단 수업을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복습을 하실 때 저 대표 문제들은 지금 하나씩 풀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쓴 걸 보고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답으로 가는 건 알겠는데 답이 되니까 이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이렇게 해야 될까가 궁금해야 되고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면 지금 문제 할 때마다 설명하고 있으니까 영상을 꼭 보세요. 알겠죠? 오케이, 다음 대표 문제 11번 로그끼리 크기 비교를 하고 있어요. 맞죠?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알려줄 건데 첫 번째, 자, 로그 아까 2의 4랑 로그 2의 8 얘를 비교해보자. 누가 더 커? 2의 8이 크겠죠? 왜냐면 얘가 3이고 얘가 2니까 이렇게 클 거야. 근데 요거랑 요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얘는 누가 더 커요? 로그는 지수값이니까 항상 밑이 진수까지 가려면 얼마나 제곱해야 될까 생각해야 돼.
2분의 1을 제곱하면 4분의 1 되는 거니까 얘 값이 2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을 세제곱하면 8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더 크죠. 로그 값의 비교를 달리 해야 돼. 앞에서 진수 조건 배울 및 그 로그에 대해서 정의 조건을 배울 때 밑은 0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0보다 크고 1이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밑이 1보다 클 때, 밑이 1보다 작을 때 나눠야 되는 거야. 밑이 1보다 작으면 거듭제곱할수록 값이 더 작아지는 건데 로그는 그 거듭제곱의 값만 궁금한 거기 때문에 밑이 작은 경우에는 진수가 작을수록 값이 더 크겠죠. 이때는 진수가 작을수록 로그 값 똑같이 하면은 지수가 더 크다. 이때는 진수가 클수록 되겠지. 그다음 요거 하면 뭐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요거랑 이제 앞에서 안 배운 마지막 로그 연산이 하나 더 있어요. 두 번째로 뭐냐면 A 2의 로그의 이렇게 쓰자. 소리 4의 로그의 2의 8 이렇게 써볼게. 이거 원래대로 계산하게 되면은 지금 지수 자리에 로그 2의 8이 있는 거예요. 밑이 4고 거듭제곱이 로그 2의 8이에요. 로그 2의 8 먼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4의 세제곱이거든요. 4의 세제곱이니까 64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저 관계를 생각했을 때 4랑 8 자리를 바꿔봅시다. 4랑 8 자리를 바꿔보면 8에 로그 2의 4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는 8의 제곱이죠. 마찬가지로 값이 64 이렇게 돼요.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동일한 값이 나온다. 언제? 기본적으로 요런 형태, 즉 지수 자리에 로그가 있으면 밑과 로그의 진수는 자리를 바꿔도 된다. 요 자리랑 요 자리예요. 요 자리랑 요 자리. 자리를 바꿀 수 있다. 되겠지? 자, 그럼 대표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대서 비교를 하면은 로그에 기본적으로 밑을 통일해야 그 다음 1번을 쓸 수 있는 거니까 밑을 통일한 로그로 만들어 줘야 돼요. 대표 문제 1번에 A, B, C 봤을 때 밑을 3으로 좀 맞춰보자. 밑을 3으로 좀 맞춰보자. 다 똑같이 나겠구나. 자, 일단 A랑 B는 밑을 3으로 맞출 수 있겠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A는 밑을 3으로 맞추니까 2를 올리자는 거예요. 그럼 9분의 1을 제곱하는 거죠?
그러면은 a는 로그 3의 81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자, C. 자, C도 해볼게요. C 밑을 3으로 바꿔볼 거예요. 그럼 앞에 거 뒤에 거 둘 다 일단 밑을 3으로 바꿔줘야 돼. 그럼 밑에 9의 제곱이니까 2가 나와야겠지? 그럼 2분의 1 로그 3의 27 더하기 3분의 1이면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로그 3의 9 이렇게 될 거야. 이게 3의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1이 튀어나오면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로 써도 상관없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3분의 9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 오케이? 로그 3분의 1 9는 저렇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로그끼리 뺄셈이니까 개수 먼저 넣어줘야 돼요. 2분의 1 들어가겠죠. 그러면 로그 3의 27의 2분의 1 빼기 로그 3의 9가 되고요. 그러면은 진수끼리 나눗셈인데 두 개 다 3의 거듭제곱으로 바꿔서 쓸 수 있으니까 나눗셈이 좀 간편할 것 같아요. 로그 3의 2분의 3 나누기 3의 제곱 이렇게 표현해서 A랑 C를 비교해 보면 밑이 1보다 큰 상황이니까 진수가 커야 로그 값이 클 거예요. 그래서 A보다는 C가 더 크겠죠. 오케이? 근데 지금 보면은 얘네들을 봤을 때 81분의 1, 9분의 1인데 진수 밑이 3이니까 얘네들은 사실 자연수 정수로 뽑아져 나올 수가 있어요. 아까 사실 요 타이밍에서 그냥 얘 꺼내고 로그 3의 3이면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써도 좋아요. 오케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지. 이게 9분의 1이 아니구나. 미안해요. 나도 실수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죠? 마이너스가 되면 역수가 되고 여기서 3의 마이너스 2분의 1 쓰는 거예요. 이거 앞에서 지수선에서 했어요. 마이너스니까 3분의 1 역수가 되고 지수가 2분의 1이니까 루트 3으로 바뀌겠죠. 루트 3분의 1. 근데 사실 요 타이밍에 밑이 3, 진수도 3의 거듭제곱이니까 얘가 그냥 밖으로 나가고 나서 3,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써도 좋다.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81이라는 거는 3에 마이너스 붙이면 81 역수에서 위로 올라올 거고 81이니까 4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요거는 값이 마이너스 4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C가 더 크구나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고요. 요걸 지금 일단 정리해 보시고요. 이걸 왜 하냐면 지금 B는 밑이 로그 3으로 못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B도 계산을 해보면 4 로그 2에 5 빼기 2야. 5 빼기 2가 아니고 로그 2에 5 빼기 2로 적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그러면 일단은 요 위에 있는 지수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죠. 2 빼기 2라는 거 결국에 로그의 뺄셈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밑을 2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얘 대신에 로그 2의 4라고 쓸 수 있겠죠? 그 상태에서 뺄셈이면 진수끼리 나눗셈 하는 거니까 4의 로그 2의 4분의 5. 오케이. 그 상태에서 아까 배웠던 거 생각하면 요 자리랑 요 자리는 바꿀 수 있다. 왜 바꾸냐면 바꿨을 때 로그 2의 4가 되기 때문에 지수가 로그에서 깔끔하게 딱 떨어져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4분의 5에 로그 2의 4니까 4분의 5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얘는 16분의 25라는 값으로 나오는 거죠. 오케이. 대표 문제 풀었다고 숙제 때 안 풀지 말고 한 번씩 다 푸세요. 본인 풀이랑 비교해 보세요. 자, 좀만 힘내. 이 오른쪽 12번까지만 하면 끝낼 거야. 그러면은 비교는 되겠죠? A랑 C는 이미 음수고 B는 양수니까 답은 2번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른쪽 넘어가서 대표 문제 12번. 자, 로그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우리 초중딩 때 비슷한 거 한번 했었는데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어떻게 판단하냐? 자, 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저 문제로 해서 설명할게요. 로그 6의 24 로그에 대한 정수 소수 부분 그러면 얘가 정수가 업된다고 생각을 해봐. 어떤 로그의 어떤 값이 정수 부분이 1에서 2가 된다고 생각을 해봐. 로그 값이 1에서 2가 된다는 건 얘가 6의 1 거듭제곱에서 2 거듭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겠지? 정확하게는 자, 로그 6의 6이 1이고 로그 6의 제곱이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6보다 크고 6의 제곱보다 작은 어떤 수에 대해서 로그 6에 a를 하면 1일 점 얼마 1이랑 2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 즉 정수 부분을 확인하고 싶으면 정수 부분은 로그의 정수 부분은 거듭 제곱 범위 고려해라. 무슨 말인지 되겠지? 그럼 대표 문제 12번 같은 거는 로그 6에 24니까 24가 6의 거듭 제곱 중에서 어디에 껴있는지 보라는 거야. 그럼 6부터 36 사이에 껴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1. 얼마라는 거예요. 그럼 정수 부분이 1. 그때 소수 부분은 항상 본래의 값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나오겠죠. 그럼 y 값은 그냥 로그 6의 24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것도 좀 계산이 가능하죠. 로그 6의 24 빼기 1. 오른쪽에 뺄셈을 항상 로그의 뺄셈으로 보고 로그 밑이 6인 걸로 바꾸자. 그럼 1이니까 로그 6의 6이다. 로그 6의 24 빼기 로그 6의 6이다. 그러면은 나눗셈이니까 로그 6의 4 이렇게 될 거다. 그럼 요거 가지고 한번 마무리 해보면 x랑 y 자리에 넣으면 6의 1제곱 6의 마이너스 1제곱 6의 로그 6의 4
빼기 6의 마이너스 로그 6의 4 이렇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는 역수니까 마이너스 먼저 해주면 6 더하기 6분의 1 6의 로그 6의 4 6의 로그 6의 4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빼기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미치랑 로그의 진수는 자리를 바꿀 수 있다. 바꿨을 때 값이 딱 떨어지니까 저걸로 가자. 그러면 6 더하기 6분의 1에 4 빼기 4분의 1 오케이? 요거를 정리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는 걸로 해서 숙제는 27쪽까지 해오면 되고요. 토요일 날 테스트